전 서울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조명기 교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올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3,500 정도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뢰, 이재명 정권이 신뢰를 얻으면 미국으로부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MF 벗어납니다. 그걸 얻어내지 못하면 또 IMF가 됩니다. IMF는 우리 김영삼 정부 때 1997년에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많은 가족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내세울 통화 스와프를 얻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뭔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 우리 학문적으로도 기술은 정치학에도 연계가 되고 경제학에도 연결되고 사회학에도 연결되고 신문방송학에도 연결되고 기술이 지배하는 칼 막스는 생산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그 모든 사회 현상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걸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한미 협상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술로서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기술로 보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글을 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갤럭시 폴드 7이라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2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런데 그 갤럭시 폴드 7을 전 세계인이 사용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엘리트 그룹은 그걸 사고 있어요. 그걸 사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이 그냥 그 네임밸류, 그러니까 신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기술로서는 지금까지는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파운드리로 가면서도 세계 1위입니다. 만약 그게 통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아주 기꺼이 통화 스와프를 내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은 양자기, 그러니까 음극,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이진법이 3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해가지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이제는 양자의 기술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자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 사이에 무한한 가능성, 그러니까 0에서도 무한한 것을 창출하고 1에서도 무한한 것을 창출합니다. 그럼 그 조합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HBM4 그랬는데 그게 나노로 치면 한 3나노, 4나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자로 들어가면 2나노, 1.5나노까지 갑니다. 그 정보량은요, 세계 지금 역사고 모든 문명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게 인공지능 AI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술은 뭐냐 그러면 AI5입니다. AI5를 가지고 뭐 엔비디아 또 SK 하이닉스가 이러는데, AI6로 가면 이거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메모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무인 자동차, 무인 전투기, 무인 항공모함 이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삼성이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배터리도요 780km, 700 내지 800km를 가는 거를 3006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삼성입니다. 기술이 대단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로 가가지고 6를, 그러니까 AI6라는 거는 요거는 양자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면요 기술이 경제, 사회, 우리 삶의 현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 게 사실은 양자 기술은 퀀텀 피직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오래전에 했어요. 포엘,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포엘 아벤트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그 양반이 양자 기술을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는데 양자 기술을 처음 얘기할 때 이 양반이 제2차 대전에 가가지고 이제 선국유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여자 사람이 했는데 결혼을 완전히 실패했죠. 이 사람 저 사람 결혼을 뭐 결혼 아니면 결혼하고 그 아주 삶이 아주 형편없는 삶.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버클리 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막 헤맨 거예요. 헤맸는데 1950년, 1960년 기술이 지금 삼성이 실용화 단계에 있어요. 실용화 단계에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컴퓨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메모리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그리고 열 효율도 열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뇌, 만약 불순물이 들어가면 뇌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뇌가 한 기록을 하고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 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에너지가 열을 시킬 수 없으면 이건 작동이 안 되고 뇌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말이요, 몰입도가 굉장하다는 거죠. 몰입도가 굉장한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 건 참 이상해요. 우리는 정교조, 무슨 민주노총 이러면 완전 땡인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보니까 그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미국은 고용을 잡았고, 고용이 올라가고, 경제성장이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오고, 지금까지 화폐를 가지고 장난치던 그 미국의 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완전히 성공했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던 거를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굉장히 수적으로 정확합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정확해요. 메모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순발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머리가 좋고 해질이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이 멍청한 게 세계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멍청한 놈이 갔다는, 그냥 갔다가 그냥 우지랖만 떴고 그냥 가버려. 저 보내버려. 너, 그러니까, 제렌스키한테 와가지고, 제렌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렌스키가, 난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네 하려면 러시아의 중심부를 파괴해라.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그러면, 네 중심부도 파괴된다. 네 러시아의 중심부를 때릴 수 있냐? 아니면 그만 둬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사고를 그 사람은 최대한 그렇게 기술을 앞세운 그런 머리를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봐요. 우리 교육방송이나 그렇게 되면 딥러닝이라는 게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뭐 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야 고시 붙어가지고 뭐 했다 공무원 됐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엄청난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죽기 아니면 살기를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 세계 정보를 다 갖다 놓고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꼭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최 교수님인가요? 교육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그 병신년. 그런데 컴퓨터에 그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정보는 말이야 아주 정확하게 돼요. 거기에 이념이 들어가면 그냥 왜곡이 되버려요. 금방 왜곡이 되버립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탕절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자, 그러더니 EBS도 완전히 정교제에 넘겨져 버린다. 그러니까 KBS, MBC, EBS 전부 민주노총 정교제에 넘겨줘 버린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뭐야?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은 막 그냥 괴롭듯이 그냥 딥러닝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키고 거기에 가면 잘못하면 마약 중독이나 일코올에 걸려버려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방송이나 교육에서 계속적으로 학교를 공부를 시키고 컨티뉴 에듀케이션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혹대를 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병신 같지 않아요. 굉장히 스마트한 녀석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오고 컴퓨터에 빠삭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전자공학관을 보낼 때 이 세대다,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신임 교육부 장관 된 사람이 탕탕질을 하는데 지금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킨 권한을 제공한 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 탕탕절 병신 같은 년 이게 왜곡이 되면요, 이게 양자 컴퓨터 시에 왜곡되면 전 사회가 정보의 혼돈이 일으킵니다.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두 분 하는데 8대0 두 분 세 분 노무현까지 세 분입니다. 8대0 망태리 같은 판결을 저렇게 그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식 때 뭘 했어요? 그냥 사소한 게 뭘 했다니 언론 보도가 완전히 거짓말하네. 거짓말 가지고 현대사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은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왔는데 이 정치인들이라는 하는 짓이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쓰레기들 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헌재를 정보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정보가 왜곡될 때는 즉각 판결을 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바로 잡아줘야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굴러가요. 그게 기술과 완전히 결합된다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굉장히 스마트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미국은요, 성남에 6,000표가 미시간주로 해가지고 2002년 대선에 가서 부정선거를 하는데 성남 해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남 해커가 그때 시장이 누구는 언순이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멍청이 같은 놈이 그래놓고 내한테 와가지고 저걸 한다고, 협상을 한다고, 관세 딜을 한다고, 그게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국민이 봅니다. 엄청난 국민, 아까 얘기했던 이상로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IMF가 곧 오게 돼 있는데 엉뚱한 정치인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치고 나갈 보수 세력은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 개정 5.18까지 넣어가지고 헌법 개정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민을 전부 정신병자를 만들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술을 똑똑히 하고 삼성이 갤럭시 폴드 7이 갖고 있던 그 외 세계 사람들이 황하고 삼성에 박수를 치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술이다. 내가 어떻게 딥러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키우고 내 자신을 어떻게 신뢰를 얻고 그게 국가 발전 내지 미래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그리고 그 사회를 끌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국민은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재명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 망치고 자신 망치고 모든 대한민국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저 멀리 변방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